할 수 있다면 두피 열감 열성 탈모 치료 발모스 한의원 한 447-661-20. 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10월 28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미증시는 혼저세였죠. 이렇게 뭐 해외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가 좀 어려운 그런 날이었는데 반발 매수 유입되면서 이제 코스피도 제법 올라오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이번 주에 상승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매물 나오면서 좀 밀렸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그룹주가 월요일에 강세 보였었는데 밀렸었고, 자동차주가 또 오전에는 또 밀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월화 강세 보였던 종목들 중심으로 좀 매물이 나오고, 특히 또 기관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이제 물량을 좀 던지면서 초반에 증시는 좀 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렇지만 고전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이제 밀리진 않았던 것이 화학이라든가 인터넷주라든가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는 매수가 유입됐거든요. 그러니까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뭐 실적 이런 것들도 2차 전지주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됐고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어떤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반응이 됐고 인터넷주는 또 미국에서 집콕주들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는 뭐 초반에도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고 어느 정도 방어는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그러다가 이제 오후 들어서는 하이닉스, 자동차주 이런 종목군들에도 이제 매수자가 좀 유입되면서 초반에는 방어했다가 오후 들어서는 이제 상승 쪽으로 아예 돌려버리고 그 상승 흐름이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면서 이제 제법 올라가는 저점 대비는 뭐 이렇게 급등했다까지는 아니지만 오늘 코스피 저점을 생각을 해보면 뭐 제법 올라가서 이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저점하고 고점 편차가 한 30포인트 정도 났잖아요. 그 재료에 비하면, 오늘 나왔던 뭐 이슈에 비하면은 편차가 좀 컸던 건데, 어쨌든 장중에 부담을 딛고 돌아섰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재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에서 내년도 1분기 우리 경제가 강세,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어떤 예측, 분석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주장은 내년도 우리나라는 이제 높은 성장률, 경제는 높은 성장을 기록하는데 인플레이션은 낮은 골디락스 국면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골디락스라는 게 뭐 옛날에 이제 동화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뭐 골디락스라는 소녀가 이제 곰 3마리가 사는 집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죽을 끓여놓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못 먹겠네라고 이제 3마리가 나갔는데 이제 뭐 아빠죽, 엄마죽, 아기죽이 있었는데 어떤 건 너무 뜨겁고 어떤 건 너무 차갑고 어떤 건 적당하게 식어 있는 상태가 됐죠. 먹기 딱 좋은 상태로. 그래서 골디락스라는 소녀가 거기 집에 딱 가가지고 이거 먹기 딱 좋은데? 라고 해서 이제 먹었다. 그래서 가장 적당한 이상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골디락스 경제라고 뭐 그런 표현을 가끔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내년도에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나온 성장률에 이어서 경제에 대해서도 이제 우호적인 어떤 해석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겹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지수 이제 빠졌을 때 매수해도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매수가 붙었고, 그게 이제 후반부까지 아예 쭉 이제 밀고 올라가면서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어떤 흐름으로 이제 만들어졌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재료가 이제 두 가지, 보통 이제 하나 정도 나오면은 이제 장중에 가다가 이제 밀렸을 텐데, 오늘은 재료가 두 개가 던져졌죠. 그러니까 우선은 개장 전에 어제 이제 이슈가 됐던 양도세, 이게 매일 양도세가 뭔가 어쨌든 뉴스거리를 만들어내는데, 오늘은 또 개장 전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여당 쪽에서 3억 원 대주주로 이제 기준을 낮추는 거를 유예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충 돌아가는 걸 보면 기재부에서는 이제 3억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 정치권,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부 다 어쨌든 3억 원으로 낮추는 거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저렇게 반대하면은 실제로 법안이 이제 만들어져서 통과되기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초반에 또 양도세 이슈가 또 반대쪽으로 부드러워진 쪽으로 그러니까 이벤트가 좀 바뀌게 되면서 이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졌고, 또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을 초반에부터 끌어올렸던 게 이제 바이오 제약주였잖아요. 그 바이오 제약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또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뭐 백신 이야기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초반에 코스닥이 올라갔고, 여기에다가 이제 또 정부에서 이제 그린 뉴딜 정책,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이제 연설을 하면서 그린 뉴딜 관련된 어떤 정책 설명을 되게 이제 집중적으로 했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엮이는 종목이 되게 많잖아요.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수소차 이런 것들
엮이는 게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상승 종목수를 확 불려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뭐 초반에 코로나 이슈로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또 양도세가 3억 원 이상으로 될 것 같다라는 식의 어떤 분석의 분위기를 만들어냈고 여기에다 이제 그린 뉴딜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이 이제 쉽게 밀리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됐고 오늘 뭐 상승 종목수 1000개 이상 나온 거는 이번 달 들어서 처음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00개 이상 상승 종목수가 이제 많았잖아요. 상승한 종목이. 10월 들어서 처음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줬던 것 같습니다. 뭐 수급으로 보면 외국인 양시장 다 매수했고 기관은 코스피에서는 못된 짓 하고 코스닥에서는 매수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보였는데 특히 이제 근데 뭐 업종으로 보면 뭐 고르게 싹 다 샀다 이런 거는 아니긴 했어요. 예, 그런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기관은 이제 전기전자 업종 집중적으로 이제 오늘도 매도를 했죠. 오늘 기관이 전기전자 업종만 아니었으면 사실 시장 전체로는 매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전기전자 업종을 집중 매도하고 나머지는 매수 매도 좀 엇갈렸고 근데 매수한 걸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운수장비, 자동차, 금융, 서비스 이쪽에 좀 공을 들였고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화학과 의약품 매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운수창고, 서비스 그러니까 매수한 업종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철강, 다음에 이제 전기전자, 자동차 그러니까 수출주 좀 팔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좀 매수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순매수하는 업종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지수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줬죠. 그래서 약간 이제 좀 아쉽긴 하지만 왜냐면 이제 경기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수출주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매수해서 끌어올렸어야 되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밀린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추세를 잡을 때는 보통 삼성전자 같이 묵직한 종목이 주도를 하면서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니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매수하는 종목 수가 되게 많았다. 업종 수가 순매수 업종 수가 늘어난 것 자체가 어쨌든 시장에는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지금 4일 연속해서 순매수 들어왔는데 6월 초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6월 초반에 4일 정도 순매수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연속 매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까지 4일 연속 매수에다가 이제 매수 규모도 제법 쌓이는 형태가 됐거든요. 또 기관도 여기에 이제 매수를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11일 중에서 10일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을 정도로 불안정했는데 오늘은 그냥 아예 그냥 확 돌려버리면서 1100종목 이상 많은 그런 장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투자들이 좀 사실 아슬아슬한 자리였거든요. 왜냐면 오늘 내서 이틀 정도 빠졌으면 신용물량 제법 터졌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용물량이 좀 제법 터질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신용물량이 좀 터져서 물량 소화해버리는 것도 멀리 보면 이제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이제 뭐 지금도 흘러내린 상태에서 여기서 타격을 또 받으면 또 그거 자체도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에서 이제 그 매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방어했다라는 점은 이제 나름은 좀 긍정적으로 의미 있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불확실성과 관련된 이슈는 남아있죠.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라든가 이제 미국의 확진자 급증에 따른 또 이제 뭐 유럽에서도 지금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부분적인 봉쇄 조치 들어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걱정은 계속해서 이제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재료가 또 악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충돌하잖아요. 예를 들면 코로나 확산이라는 악재와 백신 개발이라는 호재. 뭐 백신은 뭐 파이자 백신을 놓고 이거는 뭐 시기가 어떤 데서는 혹재다, 어디서는 악재다 이렇게 이제 다르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백신이 나온다라는 거는 지금 거의 기정사실로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백신이 나온다라는 게 코로나 확산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주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대선, 이게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우리가 이제 좀 뭐 일반적인 우리 일상적인 용어로 쳐서 얘기하면 트럼프가 깽판 부리는 그 상황, 그 상황을 제일 걱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렇게는 될 것 같다라는 걱정도 없잖아 있긴 한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당선자 나오면 추가 부양책이 되게 세게 나올 텐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양도세라는 변수가 또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양도세는 그냥 수급 문제고 결국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데 또 이런 부분들이 또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악재 나올 때마다 다른 재료가 방어를 또 하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좀 변동성이 당분간은 어떤 뭐 수시로 투자 심리가 바뀌면서 이제 변동성 자체는 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반면에 뭐 제가 이제 며칠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10월 중순 이후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 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선물 매수가 뭐 어떤 원달러 환율의 영향을 받은 거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외국인 투자들의 선물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적어도 하락장으로 이제 장세가 갈 거다라는 식으로 예상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예, 그렇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지만 다음 주 이후에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미국 대선이라는 변수가 지나가고 나면 그러면 11월이 되고 11월에는 아마 백신이 이번 달 그러니까 11월 입장에서 11월 시점에서 이번 달에 나올 것이다 아니면 물 건너갔다 이게 이제 확실하게 더 이제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본다라면 그 이후에는 좀 방향을 다시 잡을 것 같다. 그래서 단기로는 어쩔 수 없이 좀 변동성이 나오려니 이제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이제 방향성이 나오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좀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이제 어떤 종목군들이 올라갈 거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뭐 굉장히 공격적으로 시장에서 부딪혀서 이제 붙여보자 뭐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고요. 그냥 지금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누적 종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도세가 확연하게 이제 10억 원 쪽으로 그냥 그대로 이제 돼버린다면, 그러니까 3억 원으로 낮춰지지 않는다면 그동안에 강세 보였던 종목군들이 개인들 비중이 높아졌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주로 이제 좀 고전을 했던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흐름이 나오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이 기준이 낮아진다라는 쪽이 된다라면 이제 기관 종목들 중심으로 시세가 가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도세 기준에 따라서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로 바라볼 거냐 어떨 거냐 이제 결정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단기로는 좀 변동성이 크니 기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관심도를 유지하는 예, 그런 대응 그리고 차분한 대응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막 이렇게 나쁠 것 같은데 나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금 뭐 걱정거리 있으니까 뭐 일방적으로 여기서부터 상승 추세로 완전히 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냥 하루 기분 좋았다가 돌아보면 흘러내리는 것 같고 이렇게 찜찜한 장은 조금 더 이어지긴 하거든요. 근데 미국 이제 해외 쪽을 생각해 보면 중앙은행들 자산 다시 늘릴 것 같고 늘리고 있기도 하고 10월 들어서 이런 것들 좀 계산해 보고 하면 좀 단기적인 고전 이후에는 좀 종목 장세는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현금이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또는 이제 회수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여건이 좀 돼야지 이제 그 흐름을 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에 좀 이제 확인하고 나서 움직여야 되는 여유도 좀 있어야 되니까 너무 이제 공격적이보다는 좀 차분하게 시장을 지켜보는 그런 대응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들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